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드론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이서리 방송은 8일 두 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 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입수한 박 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9월까지 미국의 A방산업체에서 전투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B방산업체에선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 이후 박 씨는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 씨가 관여했던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은 기밀사항으로 미국 이외로 가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미 검찰은 박 씨가 빼돌린 기술이 미사일과 로켓, 어뢰, 폭탄을 제어하고 비행기의 정렬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2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조기와 F-22 전투기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과거 한국 언론들은 박 씨와 관련한 기사에서 미국에서 전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박 씨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를 지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볼 때 기소장에서 명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 씨가 A사에서 가져온 무장체계 관련된 정보는 F-22 랩터와 관련됐을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 씨는 2011년 11월 N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미국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박 씨는 2014년 11월 의도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기밀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이때 미국 A사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박 씨는 카이 이외에도 다른 한국의 방산업체들에도 기밀 내용이 들어있는 브리핑을 했다. 미 검찰은 박 씨가 방산업체들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박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 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오는 9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VOA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달 한국인 사업가 정모 씨가 미국의 군용 전략 물자 품목을 구매해 중국 회사에 판매한 기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씨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증폭기, 전력 증폭기 등을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들 제품은 첨단 항공기와 레이더 제조에도 쓰일 수 있어 미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살 수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 정 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2017년 뉴저지,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기소한 뒤 사건을 비공개 처리하다 지난 6월 8일에 공개했다. 수사가 이루어진 지 6년,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이 기소 사실을 공개한 것이 중국과 민감한 기술을 거래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조 투입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 첫선 F-22 랩터 닮은꼴.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군 당국과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시제기 제작에 돌입한 KF-X 실물 모형과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 등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총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됐다. CJ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100회의 시험 비행 이후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KF-X의 국산화율은 65% 수준이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미 F-22 랩터와 비슷한 모양으로 설계됐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이른다.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카이 관계자는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면서 F-35A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탑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KF-X는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돼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최대 7,700kg을 탑재할 수 있다. 카이 관계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영국산 미티어,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저피탑 능력 강화를 위해 미티어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AESA 레이더 등 국내 개발 항전 장비 장착. KF-X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다. A4 레이더는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주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는 다른 레이더다. 우리 군은 이미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 II의 다기능 레이더와 차기 호위함의 탐색 레이더에 A4 기능을 적용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용 A4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 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다. 당초 우리 군은 KF-X에 탑재될 A4 레이더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해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2021년까지 A4 레이더 독자 개발을 추진해 2022에서 2006년 실제 KF-X의 탑재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또 KF-X에 장착 예정인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정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개발 중인 항전 장비다.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전자파 방사 없이 적외선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센서다. 전투기의 전투 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킨다.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은 광학 영상과 레이저를 통한 주야간 표적 획득과 레이저 유도무장 운용을 지원하는 장비다. 전자파 방해 장비는 통합 전자전 장비로 개발된다. 전자파 방해 장비뿐 아니라 정레이더 위협 정보를 수신하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위협에 대해 체프와 플레어를 투발할 수 있는 디스펜서를 통합한 것이다. 차세대 신형 전투기 F-22 개발, 우리나라는 언제 가능한가? 며칠 전 모병제에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이라고 말하며 최첨단 군사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며 병과를 대체할 그만큼의 전력 확보가 우선이라 말했습니다.
하늘의 유령이라고 불리우는 스텔스기 우리나라는 언제 가능할까요? F-22가 미국 공군을 위한 프리미엄 스텔스 한정판이라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한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오늘은 F-22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군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의 F-35A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유사시 북한 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한편 북한 내륙 지역에 침투해 핵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F-35 가격은 약 9,600만 달러 1,130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F-117A 스텔스기가 1999년 3월 27일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나며 2008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세르비아 대공군에 의해 격추가 되죠. 현재 미국 공군의 주력은 스텔스 전투기 F-22입니다. 지상 공격에만 쓰이던 F-117A와는 달리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F-22의 기원은 1981년 개발이 시작된 ATF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강력한 스텔스 성능에 중점을 둔 F-22는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레이더에서는 F-22가 곤충처럼 보일 정도로 탐지가 쉽지 않은데요. 스텔스 성능이 워낙 뛰어나 모의 공중전에서 F-22 1대가 100여 대의 상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성과를 기록해 공중전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최대 250km 떨어진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APG-77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 적이 미사일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 장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체 구조도 매우 튼튼한데요. F-22는 8,000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개량 작업을 하지 않아도 최대 15,000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공군은 F-22 1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작년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것이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됩니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10억에서 2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과연 뛰어들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항공기만 사들이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전투기가 아닐지라도 뛰어난 레이더 기술 발전도 중요한 군사 기술이 될 수 있고 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가 공격 등을 위해 내보내는 전파를 잡는 방식의 패시브 레이더 또는 기존의 레이더 전자기파보다 파장이 긴 장파장 레이더 등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히 숨기 위한 새로운 스텔스기의 개발과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하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된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 포드가 유력하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 포드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공군 FA-50 편대가 초계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FA-50의 성능 개량이 현실화되면 북한 공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달 23일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전투기가 있는 모습이 상호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8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갈마 비행장에서 미그-21 7대가 확인됐다. 5대는 북쪽 주기장, 나머지는 이주기장과 여객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자리한 경납고 근처에 있었다. 북쪽 주기장에는 평소에도 미그-21기 5대가 있었다. 북한 공군 미그-21 전투기가 비상활주로 착륙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같은 달 22일 위성 사진에는 북쪽 주기장에 미그-21 5대가 있었고 경납고 근처에는 미그-21이 1대만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에는 미그-21 13대와 미그-17 3대, 미그-15 10대가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과 터널형 경납고를 연결하는 도로에 미그-21 9대와 미그-15 3대가 서 있었다. 38뉴스는 갈마 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한 전투기들이 터널형 경납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했다. 38뉴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등장하는 북한 전투기 중 미그-21은 북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이다. 구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 2를 넘어선 전투기지만 지상 레이더에 의존하는 구소련 공군의 특성상 레이더 탐지 범위가 매우 좁다. 미그-21보다 구형인 미그-19, 17, 15는 성능이 더 떨어진다.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미그-19 전투기 앞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려면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공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는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 FA-50에 탑재되는 AIM-9L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7km를 조금 넘는다. AGM-65D 공대지 미사일도 25km 수준이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근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 미그-21, 19 등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T-50과 FA-50은 공군의 전투력 증강과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FA-50 수출 과정에서 무장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출 대상 국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한된 작전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그런 만큼 FA-50의 성능 개량이 실현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 방위사업 청과 TA-50 2차 양산 계약 체결.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항공기와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이 골자로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규모다. TA-50은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TA-50 블록기는 공군의 전투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성이 적용된다. 카이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높은 훈련 효과가 검증됐다며 최고의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무결점 품질의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는 TA-50 2차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에 총 64대가 수출된 바 있다. 현재 카이는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을 위해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카이 측은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이, 말레이시아의 FA-50 방산 세일즈. 경공격기로 안성맞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는 오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본사를 내방해 항공기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공격기 FA-50과 기본훈련기 KT-1, 수리온 헬기 KUH-1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 현재 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공군에 경공격기인 FA-50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은 경공격기로 카이는 수출 마케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